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미국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오랫동안, 가장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남신우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국환 선생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중국에 직접 가셔가지고 아주 문국환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에 우리 남신우 선생님께서 한국에 이번에 오셨는데 어제 오셨습니까? 어제 왔습니다. 예. 언제까지? 30일까지 머물 겁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주로 방문한 목적은 어떤 겁니까? 요 전번에 들렸던 게 3년 반 전에요. 네. 그래 서울에서 그 아들하고 손자하고 며느리가 여기 살고 있어요. 네. 그래 손주 녀석을 좀 늦게 봤는데 네. 이 뭐 콩나물처럼 쑥쑥 크더라고. 예, 잘 크죠. 네, 그래서 이번 달이 그 녀석 7번째 생일이 됐어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 집사람이 조금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네. 서울 오면은 이 공기가 확 바뀌는 바람에 네. 그 호흡기 질환이 좀 있고 그래서 공기가 안 좋습니까? 서울 공기가? 그게 민감해요. 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러면 지금 남신우 선생님 사시는 데는 어디죠? 그건 그 뉴저지에 뉴저지. 네. 뉴저지의 몬로 공기가? 타운십. 예. 거기는 기후 예. 그거는 여기하고 비슷해요. 네. 제가 일찍 갔는데 미국을 네. 68년에 가갖고 50년 이상을 사는 곳은 필라델피아 북쪽에 있는 야들리라는 마을이에요. 네. 문 선생은 여러 번 들리셨었는데 네. 그 북한 인권 하면서 근데 네. 거기는 완전히 전원 네. 그 마을마다 숲이 울창합니다. 네. 그래서 공기가 좋고 옆에는 내 강이 됐는데 한강처럼 네. 델라웨어 강이 흐르고 있어요. 델라웨어 강. 네, 네. 아주 큰 강이에요. 네. 근데 그 강이 흘러가고선 기후나 풍토가 여기하고 비슷해요. 네. 그런데 아무튼 그 아들하고 이제 며느리하고 손자가 여기서 일자리도 여기고 또 여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네. 그래서 여기 이제는 오래됐어요. 네.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어렸을 적에 아주 어렸을 적에 떠났어요. 전 조국을. 네. 바로 이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과를 졸업하시고 네. 바로 떠나신 거죠? 아니요, 군대하고. 군에 갔다 오신. 네. 군에 제대한 다음에 바로 가신. 그렇죠. 그 27살. 26살이지. 26살. 예. 26살에 지금 미국을 가셔가지고 미, 지금까지 한 50년 이상을 사시네요. 미국 하는데 평생 네.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건 아버님 인정도 못했고, 네. 어머님은 내가 그리워갖고선, 어머니 날인데 오늘이. 어머님 제사 날이에요.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이에요. 5월 8일. 어머니 날. 네, 네. 둘째 주일 하고 해서. 그런데, 어머니 생각을 많이 했고, 네. 그래서 이상 가족이었었는데, 우리가 이상 가족이 돼버리더라고. 네. 제가 애가 셋인데, 하나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살고 있고, 네. 거기서 기자 생활도 하고, 바쁘게 지내요. 그리고 아들은 여기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막내는, 지사님한테, 꼭 안부 여쭤달라고. 아림이. 네. 예. 아림이가 이제, 예. 버몬트주에 살고 버몬트,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네. 걔는,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하고 있는데, 개인, 패밀리 스토리를 갖다 말씀드리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요번도 들어온 게, 선주도 봐야 되지만은, 북한 인권. 네. 이거는, 미국말로 하면은 724. 네. 7일 동안, 24시간 동안 계속 반복을 해도 모자르는 거예요. 네.
우리 민족이 저를 포함해서 큰 죄를 짓고 있어요. 네. 북한 인권이라는 건 인류 역사에서 최악이거든요. 네. 현 지사님도 잘 아시고, 네. 무국화 선생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정말, 아픈, 일생을 살아오셨는데, 네. 저도 그걸 갖다가 아주 잘 감옥에 된 게, 제가 링컨을 갖다가 만난 게 84년에요. 네. 1984년에, 링컨 책을 읽기를 시작했는데, 그 경우가 똑같더라고. 네.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려버렸지만은, 네. 6.25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도 왜 갈렸냐, 인권이 뭐냐, 그걸 못 느꼈다고. 네. 못 알았어.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링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갖고, 이게 색깔은 달라도 저 사람들이 사람인데, 네.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부리고, 뭐, 능욕을 하고, 동물처럼 취급을 하냐. 네. 이건 아니다. 네. 그래서, 그걸 뒤바꿔서 제2의 미국을 갖다 탄생시킨 게 에이브럼 링컨인 건, 뭐, 지사님도 네. 잘 알고 계시지만은. 네. 그래서 그걸 갖다 쭉 읽다 보니까, 이건, 좀 과장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링컨이 날 보고, 지금, 네가 사는, 난 나라에서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북한의 2천만, 그 사람들은 흑인 노예들, 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이 문 선생이 선생이 되어갖고, 내가 평생, 나이가 훨씬 미친, 무국한 씨를 갖다가 내가 문 선생 부르는데, 네. 이유는, 인권에 관한 거를 갖다 모든 걸 갖다 이 사람한테, 배웠어요. 네. 이분한테, 정말 모든 재산을 갖다가, 희생을 하면서, 네. 식구들까지 희생을 하면서, 중국에 와갖고선 어려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체험으로. 네. 그래, 나중에는 이제 나도 중국에, 한번 들려갖고선 그걸 쭉, 2차적으로 경험은, 그게 있는데, 북한 국경도, 가보고, 연변에도 가보고, 백두산에도 가보고, 그런 식으로. 네. 그때 이제 지사님이, 나타나셨다고. 네. 그래, 나는 만나면은 김문수하고 문국환이하고, 밑에서 남신호하고 무슨 일을 했는가를 갖다가 이 얘기를 사람들한테 해주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즐겁게 얘기를 해요. 네. 김 지사님이 미국에 와갖고 아무도 안 돌아보던 그 북한 인권 전시회를 갖다가 네. 같이 망치를 들고 교회 벽에다가 그림을 갖다가 장기수 그림을 갖다가 걸어놓고 그러고 나서 밤을 새면서 그래 문국환 씨도 같이 오고 나도 같이 또 쫓아다니면서 하여튼 북한 인권 전시회나 요독 스토리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운전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네. 미국의 그 여러 도시를 같이 다니면서 그걸 했으니까 네. 지사님은 워싱턴에 오셨을 적에 이제 네. 도와주셨고 직접. 네. 그래 그 북한 인권을 갖다가 사람들이 알고 챙기면은 우리나라 살아난다. 네. 그래 정치하는 사람들도 모든 정치가들의 나는 잣대를 북한 인권으로 쟀다고. 저 사람이 북한 인권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했느냐. 네. 그거에 대해서 이를 갖다 많이 한 분이나 깊이 울고 우리들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격도 있고 그 사람이 우리의 미래다. 네. 그렇게 했는데 미국에서도 정치하는 사람들 그때는 존 맥케인하고 여러 번 만나고 그 맥케인 상원 의원이 여러 가지로 도와줬는데 네. 그 후에 정치라는 거는 이제 업앤다운 자꾸 변하고 그러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역사를 말하자면 내가 그 북한 인권법안 미국에서 2004년 2004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그렇게 딱 명시를 해갖고 미국 연방국회에서 하원 상원이 해갖고 그걸 갖다 3번이나 통과시켰어요. 네. 그런데 그걸 통과시키고 나갖고
짐 리치 기억나시죠? 네. 짐 리치 하원 의원이 그걸 주동을 해갖고 더그 앤더슨하고 이제 같이 해갖고 그걸 통과시켰는데 그래 내가 통과시킨 다음에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네. 내가 어떻게 미국에 법안을 통과를 시켰나? 네. 내가 혼자서 한 건 아니지만은 같이 지사님도 도와주시고 전문국 아씨도 도와주시고 미국의 수잔도 도와주고 이런 걸로 해서 노스코리 수잔 셜티도 도와주고. 네. 그게 이제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스 코리안 프리덤 코얼리션을 조직을 한 거라고. 네. 북한 자유연합. 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니까 정말 너무 뭐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기쁘더라고. 네. 파티까지 열었어. 네. 워싱턴에서. 네. 자축 파티를 해서. 그런데 그게 이 육자회담 때문에 지리멸렬하더니 결국 허지부지가 되더라고. 네. 아직도 살아는 있어요. 네. 자꾸 익스텐드를 하고 아직도 북한인권 2004년 북한인권법안이 살아는 있는데 쓰지 않는 법안은 죽은 법안이에요. 네.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다고. 네. 지사님이 얼마나 노력을 하셨어. 네. 서울에서 이거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데 네. 해갖고 그거 저한테 보내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셔. 네. 이걸 갖다가 죽기 살기로 통과를 시키겠다고. 네. 그래 그걸 통과시킨 대통령은 뭐 아시니까 뭐 여기 정치를 자꾸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그걸 통과가 몇 년 후에나 됐다고. 네. 그래 안타깝고 답답하고 화도 안 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하고 통일도 뭐 점점 늦어지고 이 정원이 같은 이 악마가 또 이어받고 그런 것이 그 북한인권법안을 갖다가 무시를 하고 북한에서 그 고생하는 2,300만 북한 주민들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뭐 1995년부터 98년까지 한꺼번에 300몇만 명이 굶어 죽었다. 네. 그러면은 300몇만 명이 굶어 죽었으면은 나머지 2천만 명은 배가 부르게 먹었느냐? 네. 그 사람들 다 굶었다고. 네. 다행히 안 죽었죠. 네. 강냉이 먹고 살아나고 뭐 북한 그 탈북자들 그 수기를 번역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아주 그러고 링컨 그 남북전쟁 그걸 번역을 했는데 그게 북한의 그 탈북자 수기 최악이에요. 네. 제가 옛날에는 이제 홀로코스트도 이제 들여다보고 많이 히틀러 그 나치들 만행 악행을 갖다가 봤는데 no, this was much worse, 네. much worse than 물론 나빴지만은 그놈들이 이거는 사람을 갖다가 요독 같은데 집어넣어갖고 6개월이다 뭐 1년이다 굶겨서 죽이거든. 네. 아시지만은 세상에 제일 괴로운 게 굶는 거예요. 네. 새끼 굶으면 앞에 보이는 게 없다고. 네. 먹는 것만 보인다고. 환상에. 네. 제가 이 북한인권 하면서 두고다가 4월을 갖다가 이거 헌거 스트라이크를 한 적이 있는데 남들은 뭐 사흘이 아니라 뭐 2주일도 하고 뭐 한 달도 하고 그런 데지만은 한번 해보자. 근데 되게 힘들더라고. 네. 지사님도 오래 그걸 하셨잖아.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정권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다시 또 같이 불러주면은 제가 이제 건방지게 삼총사라고 그러는데 불러줘 갖고 북한 인권입니다. 북한 인권 내자예요. 네. North Korean Human Rights. 네. 그걸 하면은 우리나라의 long term 장기적인 희망이 생기는 거고 그거 없고 오로지 오늘 하루 먹고 여기서 돈 벌고 자기만 아는 거 네. 그거 하면은 no future. 네. There's no future. Freedom is not free. Human rights is not free. Nothing is free. 네. Even lunch is not free.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희생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아직 멀었어요. 네.
그거 희생할 각오가 우리 민족한테 생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살아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문국관 스님도 그동안에 계속 같이 하시고, 아유, 뭐 예. 선생님은 예, 문국관 스님이 아주 특히 중국에 가가지고 북한도 많이 굶주리는 동포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두 분의 인연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문국관 선생하고 남시영 선생의 인연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2002년 4월 19일 날 문국관 만났어요. 선생님 네, 한번 뭐, 하시죠. 예. 잠깐만 할게요. 네. 예. 4월 19일 날 만났어요. 4일구에. 그래서 우리 집으로 워싱턴에서 만나고 우리 집으로 한 3시간 반 걸려요. 드라이브 오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나를 갖다가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야. 예. 근데 평생 안 잊어버리는 게 그 이후로 선생님 그 골리앗도 약한 데가 있습니다. 데빗이 이거 돌로 해갖고 맞춰갖고는 이겼는데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겼는데 이제 자기가 데빗이다. 데빗 문이라고 쓴다고 네. 패스워드 같은 거. 그런데 내가 데빗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근데 그게 맞춰 들어간 게 길수가족 탈출이에요. 네. 이 말씀하시죠. 네. 저희들이 그 장길수 가족이 16명인데요. 네. 그 가운데 이제 우선, 다 한꺼번에 구출은 못하고, 6명이 우선 이제 선발이 돼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 탈출 자금도 다 떨어지고, 뭐 그동안에 하여튼 빚도 내고, 가산도 조금 탕진해 가면서, 네. 근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면 벌써 20년 전이거든요. 네.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네. 그때는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많은 브로커가 생기고 탈북자가 오면은 뭐 안내하는 브로커들이 있고 뭐 점조직이 다 돼 있는데, 그때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런 조직이 없었습니다. 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UN 기구가 난민 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네. UNHCR. 네. 이제 영어로는 뭐 UNHCR인데 지금은 이제 그게 한국에서는 UN 난민 고등 판무관실인데 그게 좀 어렵죠. 그래서 UN 난민 기구로 통칭돼서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네. 이게 북경에 이제 지사가 있더라고요. 네. UN 난민 기구. 그래서 거기 가서 호소를 했죠. 우리 탈북 주민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난민 자격을 얻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소장이 하는 말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못 만납니까? 중국 정부가 허락을 하지 않는다. 중국 정부와 북한 사이에는 난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왜 난민이 아닙니까? 우리는 유엔에서는 난민으로 인정하면 중국 정부가 허락을 안 하니까 만나기조차 어렵다는 거예요. 난민들을 만나면 연변이라고 하는 두만강 쪽에 이제 많이 이제 탈북자들이 두만강을 물이 얕으니까요. 그래서 연변 쪽에 와서 이제 살고 있는데 거기를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엔에서.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중국 정부하고 같이 합동해서 가기 전에는 못 가는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를.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놀랬습니다, 처음에. 이제 여행 자유화가 돼갖고 중국으로 많이 가죠. 백두산도 가고 안 가는 데가 없죠. 중국에서 많이 봐. 근데 유엔 관리가 거기를 못 간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첫날은 그냥 그렇게 듣고 말았고요. 또 다음 가서 말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네. 우리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 찾아갔죠. 그러니까 관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 많이 온답니다. 유엔에 탈북자들 도와달라고. 근데 문 선생은 왜 다른 사람 한 번만 말하면 다음은 안 온답니다. 근데 계속 오느냐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또 갔죠. 그랬더만 네. 나중에 하는 말이 그럼 한 사람만 대표로
조용하게 만납시다. 그러는 거예요. 아, 됐다. 그 만나는 날이 바로 D-Day다. 네. 우리 좀 쳐들어가야 되겠다 했는데 네. 무슨 정보가 들어갔는지 다음에는 여기서 만나는 게 아니고 조용한 데 가서 제가 원하는 장소에서 좀 미팅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뭐 미팅하면 뭐 합니까? 아이 뭐 어렵게 합니다 하고서 그 조금 용돈이나 쥐어주고 말판인 것 같아요. 네. 네, 알았습니다 하고서 이제 그 장길수 가족에게 이제 이야기했죠. 우리 유엔으로 들어가서 네. 좀 국제사회에 호소를 해야 되겠다. 네. 아, 그러니까 거기 그 장길수 가족이 전에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저에게. 아이, 저기 선생님, 우리에게 총 한 자루씩만 쥐어주면 당장에 그때는 김정일 때니까 김정일을 목 따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아, 그러는데 우리 이제 유엔으로 가자. 그때 이제 10명이 모였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데 있었고. 아, 근데 모두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거기를. 이상하다, 왜 그럴까 했더니만, 그 은신처에 서 있을 때 늘 한국 그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중국에서 그 탈북 난민들이 소련으로 그때 러시아로 보냈는데 7명이 러시아에서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 7명이. 네. 근데 어느 날 마음이 변했는지 러시아에서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7명을. 바로 북송시켰어요. 네. 그게 이제 언론에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걸 들은 거예요, 이 가족이. 네. 아니, 선생님, 저를 보고 이제 큰아버지 이제 뭐 그렇게 부르고 있었는데, 큰아버지. 아니, 유엔 난민 인정을 받았는데도 저렇게 북송하는데 우리가 거기 그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보장이 있습니까? 비행기표라도 뭐 줍디까?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런 거 아니다. 그러나 왠지 이번에 한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니까 우리 가자 그러니까 투표를 했습니다. 비밀 투표를. 네. 전부 다 못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짐승도 아니고 뭐 코끼리 해가지고 갈 수도 없잖아요. 고민을 하는데 나중에 그 길수 애할아버지가 몽골로 가려고 준비하고 가다가 이제 결국 깜깜하니까 그 몽골 국경 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결국 못 가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불렀죠. 여기 와서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오셨어요. 그 은신처로. 야, 이놈들아. 아니, 그러니까 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저는 거기서 실감했는데, 네. 제가 그렇게 몇 번 설득하고 이게 거의 99%가 가능 있다 했는데, 전부 다 뭐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오셔서, 야, 이 녀석들아, 내가 몽골로 좀 몰래 탈출하려고, 안 하려고 했는데, 깜깜하더라, 국경 가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겠더라. 네. 근데 큰아버지가 하신 말씀대로 우리 해야 되겠다. 그래, 유엔으로 가자. 네. 잔소리 말고 가자.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7명이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곱 명은 이제, 북경으로 같이 저하고 동행하고 나머지 3명은 죽어도 우리는 몽골 국경을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죽더라도, 우리는 뭐, 하나도, 누구한테 책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 가라 그랬더니만 그때 제가 야 그동안은 그 은신처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늘 그 불안에 떨고 그 모습이 그랬는데 가겠다고 하고 이제 그럼 보내주마 했더니만 그때 처음으로 그 생기발랄한 눈동자를 봤어요. 되겠구나. 저런 정신이면 가다 죽더라도 뭐 원망은 안 하겠구나. 그래서 하루 전날 보냈습니다. 몽골 국경을 물론 지도하고 무조건 국경 넘어서 그 몽골 군대에게 잡혀라. 잘못하다간 사막에서 미아가 되고 거기서 굶어 죽고 그러니까 햇볕 그 전기불이 보이는 곳으로 무조건 가서
국경 군대에게 잡히는 길만이 살 길이다. 네. 그걸 계속 강조하니까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냈는데 중간에 국경 근처에서 잡혔어요. 세 사람이. 아, 큰아버지 우리 잡혔는데 어떻게 가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와도 만날 길이 없고 우리는 내일 이제 북경으로 간다. 나머지 7명이. 할 수 없이, 왜냐면 먹지를 못해가지고 키가 작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10대들이고 그런데 뭐 소년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들이, 중국 군대들이 쫓았습니다. 너 어디서 왔냐? 이제 거짓말을 했죠. 아, 우리 저 조선족인데, 저 국경 근처에 우리 친구가 일 좀 거기서 같이 하자고 거기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야, 왔던 길로 가라고. 그리고 내쫓은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온 겁니다. 그때 이제 핸드폰을 줬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시 가라, 국경으로. 나중에 용케, 이제, 거기 길이 딱 한 곳입니다. 그 사막 가운데 뭐 길이 여러 갈래가 없죠.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국경을 넘었습니다. 몽골 국경 넘었습니다.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소식이 없습니다. 넘었다는 것이 마지막 소식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7명이 북경까지 가서 유엔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영화와 같은 스토리가 있지만 그거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7명이 이제 유엔으로 들어가서 그게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원래는 4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안 되죠. 누가 보더라도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유엔 기구뿐만이 아니라 각국의 대사관, 영사관들이 있는 복합 건물이기 때문에 경비가 철저하고 그 다음에 용무 없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첫째, 용무가 있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4군데 신분증을 주고 가야 되는데 이 신분증이 없잖아요. 저만 이제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용케도 하여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7명이 들어가자마자 이제 세계 언론이 그냥 보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일 만에 왔거든요. 3일 만에 결정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결정을 해서 나흘 만에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네. 탈북자들이 중국 정부가 그렇게 빨리 보낸 것은 과거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황장엽 선생이라고 이제 많이 이제 아실 텐데, 그분도 이 안가에 우리 한국으로 망명 요청을 했지만 몇 달 걸렸어요. 여기 쉽게 못 왔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아무런 이름도 없는 그야말로 꽃제비 신세된 탈북자들을 바로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해 같은 해 7월 달에 6월 달에 우리 들어간 7월 달에 베이징 올림픽을 2008년 올림픽 10것을 신청해 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보름 후에면 러시아에서 국가 선정을 합니다. 다음 해 이제 2008년 올림픽을 어디서 열 것인가. 근데 베이징이 강력한 대상자로 떠올랐는데, 이 문제가 전 세계 여론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인권 문제를 중국 정부가 어떻게 풀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 잘못 해결했다가는 올림픽 열지 못하겠구나. 중국 정부가 그렇게 판단해서 빨리 보낸 겁니다. 네. 그러자마자 이제 어쨌든 올림픽이 열리게 됐고요. That's what we call the David and the Goliath. 네. 골라스도 한 대 맞으면은 저 눈이 멀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무기가 있었는데 올림픽 그 결정하는 그 타이밍이 문 선생이 미리 선지자니까 그래서 알고 여기 나서 이제 당한 말씀이 그렇게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남 선생님을 이제
예, 만나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다가 뭐 그게 좀 길어졌습니다만 그렇게 끝나고 그다음에 남은 가족이 있어요. 네. 15명 가운데 5사람이 남아 있는데 이 가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유엔을 이제 공격을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가보니까 유엔을 움직이는 것이 미국이더라고요. 미국이 뭐 그 배후에 움직이는. 그래서 미국 대사관 가서 망명신청을 해야 되겠다. 그럼 미국 언론에 날 것이고 미국이 좀 움직여야 되겠구나. 그때 이제 제가 수잔 숄티 여사라고 서울평화상을 받으신 네. 분인데 그분이 워싱턴에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만나서 우리 남은 가족을 미국으로 이제 영사관에 대사관에 들어갈 테니까 그 다음부터 뭔가 좀 일을 도와주십시오. 하고서 이제 연락을 하고 이제 갔죠. 워싱턴으로 제가 바로 날아갔습니다. 약속을 하고 갔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말 못하고 저도 뭐 영어 못하죠. 근데 조금 있다가 미스터 문 지금 한국말을 잘하시는 한 분이 오늘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봐라. 그게 바로 이제 남신훈 선생님이 처음으로 찾다 보니까 수잔이 이제 북한 인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처음으로 워싱턴에 오신 겁니다. 그날이 곧 4월 19일. 그러니까 그러면 수잔 숄티하고 문 선생이 먼저 만났네. 먼저 알고 있었죠. 먼저 만나고 네. 그 다음에 남신우 선생님이 나중에 합류했네. 네. 그러니까 길순에 그 2001년이고 이게 2002년이거든요. 네. 2002년 4월 19일인데 그러니까 길순의 사정은 모르셨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러네 이제 남신우 선생님은 링컨을 읽고 원래 이제 건축사 아닙니까? 원래 미국에 학교 건물을 많이 지으셨죠. 네. 남신우 선생님은 미국에 학교 건물을 건축하는 여기 서울공대 건축과를 나와서 미국 가서 건축사 건축사 자격을 얻어가지고 네. 건축하시면서 학교를 짓고 열심히 학교 짓는 일만 하다가 네. 이 링컨을 책을 읽어보고는 와 이게 노예 해방과 링컨의 정신을 읽어보고 북한 인권에 눈을 뜨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수잔 숄티가 그때는 제일 먼저 시작하고 있었네요. 일찍 했죠. 자, 수잔 숄티가 왜 그러면 이렇게 북한 인권에 눈을 떴느냐? 그건 왜 그랬습니까? 수잔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북한 인권 참상하고 그 악랄한 거는 인류 역사상 전무하다고 그리고 또 후무할 거라고 그 정도로 끔찍했다고. 네. 그런데 수잔은 아프리카의 그 빈민들 네. 그걸 갖다가 도와주고 뭐 그런 일을 했었어요. 수잔이. 그러다가 아프리카를 도와주다가 보니까 북한이 너무나 굶어 죽는 사람 많으니까 눈을 떴네. 이게 북한 그 실상을 듣고 유엔에서는 계속 떠들어댔으니까 그걸 보고 나서는 그냥 질색 아주 경악을 해서 네. 아주 완전히 쇼크를 받아갖고선 하는데 이게 다 somebody 역사를 하는 건데 네. 내가 어느 날 밤에 11시 12시쯤 됐을 적에 편지 썼어요. 네. 내가 이거 북한 인권이라는 거 갖다가 처음 접하는데 당신이 북한 인권에 벌써 시작을 하고 일을 한다고 내가 들었다. What can I do for you? 네. 그랬더니 수잔이 5분 만에 답이 왔어. Everything. 네. You can help me.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제 원래 모임을 할 적에 통역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지금 하신 간단한 말씀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뭐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러니까 뭐든지 하면 다 도움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내려갔더니 네. 수잔이 오늘 미스터 문이라는 분이 왔다. 근데 수잔 찾아갔네?
네, 그 어디로- 원래 어디로 약속을 했고 원래 그 모임에. 수전 집은 아마 그, 아니, 아, 집이 아니고 그때 저- 이제 사무실. 대법원 세미나를 그 세미나 하는 데로 국회에서, 가셨다. 국회에서 그 워싱턴 DC로 예, 가는데, 예. 국회로. 국회 연방하원 저 건물에서 해요. 네, 그 모임을 갖다가 네, 레이번 빌딩이라고. 네, 그래서 이분 그 미스터 문이 왔다고 이제 만나고 오라고 그래서 만났는데 그다음부터 4월 19일 날 24시간을 갖다 논스톱으로 그 얘기를 지금 줄인 거지만은 나한테 쭉 해주는데 이건 무슨 나잇메어 같기도 하고 환상 같기도 하고 그 소화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죠. 네. 이게 정말 있는 일이냐? 네. 그런데 우리 집까지 와갖고선 그 리빙룸에 둘이 앉아서 밤새도록 얘기를 했어. 거기서 이제 데빗 하고 골리앗 다윗하고 골리앗 얘기도 하고 계획을 얘기하고 그런데 4월 10일 날 만났는데 그래 무슨 구체적인 걸로 지금까지 해온 일은 정말 위대하다. 그런데 지금 뭐를 하자는 거냐? 네. 다음 주에 내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야. 다음 주에 또 꺼내내다가 꺼내내는데 돈이 필요하다. 네. 근데 그 한미가족 5명을 꺼내는 걸 갖다 5월 5일인가 6일인가 하여튼 했는데 그 계획이 아니다. 그래 한 며칠 더 늦게 해야 되겠다. 5월 8일 날 거사를 하는데 13시간 14시간 시차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일을 시작하니까 이제 내가 올빼미가 됐다고. 밤에 앉아가서 서울이 오고 저기 심양에서 이거 이메일 오기만 기다리는 거야. 근데 됐다 그러는데 아니야. 됐다가 아니야. 처음에 온 이메일은 완전 실패다. 들어가서 다 잡혀버렸잖아. 네. 저 공안에. 네. 근데 공안이 하도 무식하고 다 무식했어요. 나도 무식하고 국제법이 어떻게 되고 그걸 뭐 누가 따졌어. 조금 지금 건너뛰니까 그 잘 모르실 텐데 그 이제 남은 가족이 한미 가족이라고 있습니다. 5명인데 그 가족이 이제 미국 그 영사관 수잔한테 그랬죠. 지금 북경은 가지 못한다. 너무 이제 그 전해에 그 장길수 가족이 유엔 들어가는 바람에 경비가 아주 강화됐습니다. 각국 대사관들이. 그렇지. 근데 제가 북경까지 가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네. 세상에 북경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것도, 그래서 이제 수잔한테 여기 도대체 미국 대사관 말고 어디 또 공간이 있느냐 했더만 심양에 있다는 거예요. 네. 영사관이. 좋다, 그럼 심양에 가겠다. 그리고 이제 남 사장님한테 그랬죠. 이 가족이 미국 오려면은 뭐 정당한 뭐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우리 미국 보내달라. 그래서 남 사장님이 이 가족의 저기 애삼촌이 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망명 신청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품에다 넣었죠. 우리 미국 어디에 계신 남신호 선생이 우리 애삼촌이다. 거기 망명 그쪽으로 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영문으로 이제 하나씩 지니고 그 미국 영사관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지금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미국 그 영사관 대사관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 탱크도 사실 못 들어가요. 지금 뭐 이 지금 보세요. 한국 여기 미국 대사관 이제 가시다가 보면은 탱크도 못 들어갑니다. 그 박아놓은 그 철조들이. 근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요? 또 문도 항상 닫혀 있죠. 근데 옆에 보니까 담 하나 사이로 일본 영사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영사관 들어가서 담이 낮아요. 그 영사관과 미국 영사관 사이가. 글로 월담을 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교육을 좀 시켰죠. 근데 일본 영사관 항상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한 철문이 이만큼.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아마 언론들이 좀 관심 안 가지면은 문제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목소리 아무리 내봐야 누가 그걸 알아줍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
언론하고 한국 언론을 동원을 했죠. 그래서 앞에서 그 사진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사진도 찍게 하고, 근데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 그 월담에서 미국 영사관 들어가는 건 까마득해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생사의 뭡니까 철문 안으로 들어가면 살 줄 알았죠.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거기 지혜법권 지역, 다시 말해서 일본 땅이니까 중국에서 허가 없이 못 들어간다. 그렇게 교육을 했죠. 그리고 남자들은 후에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한미가 있고, 엄마가 있고, 할머니가 셋이, 여성이 셋 있고, 그 다음에 그 한미 아빠하고 삼촌이 둘이 있는데, 여성들부터 이렇게 들여보내고, 당신네들은 나중에 가라 그랬는데, 막상 사선에 있다 보니까 생각이 나 먼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든 거예요. 사람이 아마 그 생사의 그 경계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렇지, 가족, 예? 이렇게 어린 여성, 또 아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닥치고 나니까 나부터 살아야 할까 쏜사같이 뛰어들어갔어요. 남자들이 먼저. 근데 여성들이 아이가 한미 엄마가 아이 업었죠. 할머니는 연세가 많죠.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근데 공안이 둘 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뛰어들어가니까 옷자락을 잡고 거기서부터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막 몸싸움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몸싸움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다 안에까지 들어가서 중국 정부가 안에까지 들어가서 전부 다 끄집어내서 감옥에 넣습니다. 그게 이제 전 세계에 그냥 핵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 하나가 세상을 울리게 됐죠. 그러니까 미리 이제 기자가 그 현장에 와 있었습니까? 이제 불러서 왔죠. 미리 맞은편에. 귀뜸을 해줬네. 무조건, 왜냐면 미리 하면 정보세니까. 문 선생이 귀뜸을 해줘서. 귀뜸을 해서 이제 일본 기자하고 한국 기자 왔는데 그랬죠. 일본 기자들이 당신네들 어디를 취재하고 싶냐 그러니까 그때 동시에 미국 대사관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연결돼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은 미국 영사관 들어가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일본 기자들은 우리 여기 그때 암호가 이제 양식하고 일식이 있었거든요. 당신들 양식을 먹겠느냐 일식을 먹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당연히 일식 먹고 싶다. 그 얘기는 자기네 나라 아닙니까 그게. 거길 취재하겠다. 그래서 그 앞에 여관이 마침 4층짜리 여관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미리 답사를 좀 했죠. 바로 저 건너 창가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그 문 앞에서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찍네. 길 앞에. 그게 이제 한미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서 있고 한미 엄마는 끌려 나오면서 그걸 보면서 한미가 이제 꼬마가 두 살인가? 그 엄마가 끌려 나가니까 그걸 보면서 우는 게 딱 찍혀버렸어요. 그래갖고선 그게 무슨 사진상을 받고 전 세계를 갖다가 이제 그걸 했는데 일본서는 그거 사진 하나로 한미짱이 전 세계적으로 전국의 유명 인사가 돼버렸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민의 식구가 뉴욕에 온 적이 있어요. 내가 데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로 올라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오더니 한미짱이 여기 어떻게 나타났냐고 한미짱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이름이 뭐냐? 메구미예요. 그 납치당한 메구미.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게 한미인데 그때 이제 문 선생은 현장에서 이제 목숨 내놓고 저걸 하고 나는 그걸 받은 다음에 그 즉시로 국무부에다가 저걸 냈거든. 망명신청서를. 그걸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국무부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증거가 있는데 받았거든. 국무부에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미국 국무부가 망신살이 뻗쳤고,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어떻게 중국 공안을 갖다가 우리나라에다 들였냐.
영사관이 우리나라 땅인데.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때는 수상하고 외무부 장관 목이 간당간당했다고. 네. 일본에서 여론이 들고 일어나니까. 네. 그래 성공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들이 그 다음에 이제, 지사님도 인발부가 돼갖고 북한 인권 뽑고, 편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기억도 나는데, 타이밍이랑 모든 것이 짝 맞아서 그게 터진 거라고. 그래, 이게 누가. 그러니까 우리 남 사장님이 4월 19일 날 이제 저를 처음 보고 그 다음 달 5월 8일이니까 얼마 만입니까? 불과 뭐 2주 만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난민 신청서에 그 주소하고 이름하고 전화번호까지 다 밝혔거든요. 그게 이제 언론에다 공개했죠. 그러니까 미국 언론에서 찾아간 거예요. 남 사장님 집을 찾아가지고 뭐 계속 묻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때만 쭉 말씀하시죠. 말씀해가지고 이제 언론에 막 나니까 이제 남 사장님이 흥분을 하실 수밖에 없죠. 만난 지 며칠 안 되는데 이제 세계적인 인권 운동가가 된 겁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참 인연이 돼가지고 이 한민의 그 들어간 것을 한마디로 언론에서 뭐 하여튼 계속 떠들어 제꼈어요. 일본 언론이 쉬지 않고 떠들어 제꼈는데 한 가지만 하면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이 사건은 앞으로 수십 년간 일본인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또 한 언론은 그런 표현을 했더라. 이거는 일본판 9.11 테러다. 그 전에 9.11 테러가 났지 않습니까? 2001년에. 요거는 2002년입니다. 이거는 중국으로부터 9.11 테러 당한 거다. 그러니 이 9.11 테러가 전 세계에 얼마나 경악한 충격을 줬습니까? 근데 일본 사람에게는 그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 못지않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란 나라가 대국 아닙니까? 근데 치해복권 지역을 허락 없이 중국 정부가 들어가가지고 납치해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발칵 뒤집혔죠, 일본 전체가. 예.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문제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북한 인권을 이야기해도 관심이 없어요. 뭐 일부 교회 빼고는 국민들이 관심이 너무너무 없어요. 지금도 이거 우리 이야기해도 안 보잖아요. 뭐 지금 이제 42명 본다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북한 인권 자체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우리는 없는데, 일본은 또 요코다 메구미부터 뭐 한미까지 엄청나게 관심이 많고, 그러면. 미국은 더구나 국회 상원, 하원 연속적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돼요. 그러면. 그 이 차이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남신호 선생님 보실 때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미국은 저렇게 법을 만들어가면서 만장일치로 저렇게 하고 있고, 일본도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관심이 없죠? 있네, 또 있네. 그 있네, 또 있네.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사람들이라는 건, 국민들, 대중이라는 건, 좀 다른 점도 있지만은 거의 비슷한데, 문 선생하고 토론을 많이 했는데, 미국이 왜 그랬냐. 링컨이라는 지도자가 나왔지만은, 그때 미국 인구가 3천만인데, 3천만을 갖다가 움직이는 힘은 기독교요. 링컨 때 인구가 3천만 밖에 없었습니까? 예. 2천만이 북쪽이고, 1,000만이 남쪽이고, 네. 그 1,000만 중에서 사실은, 몇백만이 노예였으니까, 네.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인데, 그게 링컨이 갑자기 나와서, 유니언을, 미국 연방을 갖다 지키자, 노예들을 해방하자, 그 이맨시페이션 프로클레이션 하고, 그걸로 해갖고선 갑자기 된 게 아니고, 1800년이 들어오면서 미국의 Great Awakening, 대각성, 그게 시작이 됐다고. 네. 그래서 기독교 전도사니, 목사니, 그런 사람들이 이게 말이 안 된다. 노예제도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사람을 갖다 팔고 사고 재산으로 취급하고
소나 말로 취급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 그래서 언론도 쓰고 그런데 그 중에 해리의 스토 있잖아요. 여자. 네. 이거 쓰는 거. 네. 이 여자가 엉클 톰스 케빈을 딱 썼다고. 톰 아저씨 이야기. 톰 아저씨 이야기를. 그래서 그걸 들고선, 연극화 해갖고선 그걸 들고 런던도 가고 뭐 전국을 돌아다녔어. 네. 그랬더니 그것만 보면 사람들이 이게 끔찍한 거야. 네. 우리가 이런 짓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느냐. 이거는 사람들 죽어도 할 수 없다. 이걸 갖다 뜯어 고쳐야 된다. 근데 그걸 갖다가 지도자로서 조직적으로 응결을 시킨 게 에이브라함 링컨이란 말이야. 네. 이거는 미국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다. Second birth of America. Second birth of new freedom. 그래서 이걸 안 하면 미국이 이런 나라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사실상이야. 그거 전부 다 보고한 얘기인데. 그래서 미국이 완전히 물론 조지 워싱턴도 위대한 사람이었었고 파운딩 파더들 나라를 세운 사람들도 위대했었지만은 sa실은 fourscore and seven이었고 게니스버그 이게 87년 전에 이제 미국이 태어났는데 이게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어디로 노예제도를 갖다 못한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링컨이 사람들 모아놓고 한 얘기가 파운딩 파더들이 노예제도를 갖다 영구적으로 존속시키자고 그런 적 없다. 그걸 다 일일이 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이제 쿠퍼스 유니언 연설문인데 그걸 읽어보면은 게리스버그는 2분 반 만에 했어요. 273장가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뭐 연설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안 듣는다. 그러니까 빨리 해치자.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쿠퍼스 유니언에서 한 건 2시간 반을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도 나가지 않고 그 말을 다 들은 다음에 끝에는 전부 다 이러면서 발광을 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냐? 그래서 뭐 모자 던지고 뭐 던지고 그러면서 하면서 그걸로 이제 링컨은 그냥 백악관으로 들어간 건데 그래서 리더십하고 이 국민이 이렇게 맞아 떨어질 적에 그때 나라가 우리 박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순식간에 100불에서 3,000불로 올려놓는 기적이 났는 거라고. 네. 그때 국민들이 박정희가 할 수 있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We can do it.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구호가 나오고 그게 돌아가는데 We can do it. 그러니까 국민들이 할 수 있다네. 해보자. 그래서 한강이 저기 태어난 거라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는 우리 문국관 선생이 볼 때는 지금 미국의 북한 인권 가면은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일본도 뭐 한미책이라든지 장길수 그림책도 일본이 많이 팔리는데 한국은 팔리지도 안 하고 보지도 안 하고 관심도 없어요.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문국관 선생님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네. 계속해서 해야 돼. 그거 관심 벌써 있었으면 뭐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관심이 없으니까 계속 관심 갖도록 이제 노력을 하는 과정인데 그 원인이 어디 있나 보니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분단되고 또 북한에 대한 뭐 나름대로의 정보들이 흘러와서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북한의 실상이라든지 참상 이런 것을 대부분 다 안다고 대화하다 보면 다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안다고 한 사람한테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하나도 모르는데 다 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너무 한국 사람들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분단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피곤한 것 같아요. 아주 저 나라 이제 못 사는 거 다 아니까 자꾸 관심 갖기도 싫은 겁니다. 그 북한의 북자만 나오고 탈북자 탈자만 나와도 애면을 합니다. 왜냐면 다 하는 거 자꾸 방송. 김정은이는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완전히
백두 칭송, 음. 뭐 위인맞이 환영단을 만들어가 예. 그 문재인 처음 올라왔을 때 서울시내 전부 프레카드 걸리고 난리 났잖아요. 미쳤으니까. 소수죠, 사실. 소수가 뭐 지배하는 세상이 돼버렸죠. 알고 보면 게 다수의 생각은 아니죠. 아니 근데 다수가 아닌 게 아니라 네. 언론인들부터 국회의원 중에 송영길이, 이인영이, 뭐 네. 지금 박원근이, 윤호중이 다 이 주사파들 아니에요. 네. 그리고 문재인도 다 신영복이가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라고 하잖아요. 김 지사님 같은 경우 말씀을 해보시죠. 우리는 소수,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런 식의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저도 이거 해보잖아요. 네. 너무너무 인기가 없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다가 뭐 어느 정도 이게 손바닥이 마주쳐야 되는데 혼자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중간에다 포기하는 거지. 하다가 다 떨어져 버려. 그 이제 독한 사람들만 몇 명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떨어진. 지사님이 희생 많이 하시고 리더십으로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계속 끌어주셔야 돼요. 인내가 필요해. 인내는 좋은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미국에는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 정신이 있어요. 미국에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수전 같은 것도 수전 숄티도 이야기 들어보면은 자기는 아주 고등학교 때부터 공화당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권이나 이런 게 관심이 있었고, 네. 저 남신우 선생님도 링컨을 읽으면서 이거 눈을 뜬 거 아니에요. 네. 그전에는 뭐 집 짓는 것만 관심이 있었지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 눈을 뜨게 해줘야 되는데 이 작은 씨앗이 퍼지면서 계속 변화가 아까 일어나요. 말씀드린 Great Awakening인 게 이제 네. 기독교 운동으로 미국에서 한 6, 70년을 갖다가 빌드업이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유, 인권 하면서 죽어도 좋다. 네. 그래서 남부조선 때 2%가 죽었어요. 네. 국민 전체의 2%. 60만이 넘었으니까 3천만 국민 중에서. 네. 그런데 그걸 갖다 기꺼이 죽었다고. 네. 그리고 그 사람, 나는 한동안 착각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뭘로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죽나. 그래갖고선 내가 아들을 위해서 죽고, 와이프를 위해서 죽고, 왜 죽나를. 나라를 위해서도 죽는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가족, 누클리어 패밀리, 그 가족을 위해서 나는 뭐든지 희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60만이 죽은 거라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5년 동안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완전히 암흑기예요. 정말 악몽의 5년이었어요. 문재인이만큼 이 북한 인권을 철저히 짓밟은 자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전단, 이제 박상학, 뭐 많이 도와주시지만, 박상학 회장이라든지, 뭐 북한 인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다 이제 지금 재판받고 있고, 뭐 다 해산시키고, 법인도 해산시켜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문국환 선생님 볼 때는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이 인권 변호사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김정은의 완전히 대변인이잖아요. 제가 한 가지 이거 뭐 많은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북한에서 이렇게 왔다가 2명의 사람을 이제 안대를 가리고 북한으로 판문점에서 보낸 사건은 이제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게 모를 뻔했는데 어느 기자가 이제 취재하는 가운데 그게 결국 밝혀져 가지고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 탈북자는 왜 여기 오면 바로 이제 한국 신분증을 주거든요. 몇 개월 교육받고. 그게 헌법 3조에 보면은 북한에 있는 국민도 우리 국민이나 마찬가지죠. 네. 그러면 탈북해서 여기 왔을 때 보통 3개월을 조사받습니다. 여기 교육기관에서 누구든지 오면은 3개월 정도 아주 조사를 받는데, 그럼 거기서 와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바로 보냈거든요. 네. 그럼 3개월 동안 조사하면서 왜 살인을 했느냐 묻고 타당한 그 벌을 여기서 받아야죠. 그 사람들은 이미 오면은 한국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걸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정말로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겁니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리고 저기 공무원이 저 해상에서 불태워 죽였는데도 아무 말 못 하잖아요. 자국민조차도 그러니까 탈북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시각이 바로 이 과거 정권의 그 행태가 그 두 사건을 보면 잘합니다. 자국민 공무원이 불태워 죽이는데도 아무 말 못하고, 또 살려달라고 SOS를 친 사람을 몰래 안대를 세워가지고 판문점에 가서 눈 떠보니까 북한 인민군이 보여서 거기서 아주 주저앉았다 하고 다 기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사건만 보더라도 얼마나 악행을 한 정권인가. 이런 걸 이제 국민들이 보면서도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그때 그냥 뭐 시간이 그냥 흘러가고 누구도 나와서 애치거나 하는 게 뭐 소수 사람들만 와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윤석열 이제 정부 시대에 와서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만, 자, 네. 작년에는 탈북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 68명밖에 없다 그래요. 네. 물론 이제 코로나 문제도 있죠. 네. 그냥 철저하게 국경 봉쇄를 하니까 네. 그런 문제도 있지만, 너무 철저하게 이제 그 통제를 하죠. 북한에서 철조망 쳐놓고 2중, 3중으로 이 탈북을 못하게 만드는 원인도 있고, 또 하나는 브로커 비용이 비싸졌습니다. 어려우니까 한 사람 오는데 보통 1,000만 원씩 우리 한국 돈으로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탈북자들이 돈 100만 원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참 한국으로 오는데, 그렇게 중국에서 이미 살던 사람이 옵니다. 거기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중국에 지금 수만 명이 있는 탈북자들이 숨어 살거든요. 그 사람들조차도 여기 한국에 오는데 그렇게 걸림돌이 많다 보니까 숫자가 뭐 100명 이하로 줄어들었죠. 자,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일단은 미국에서도 바이든 정부는 인권 외교를 한다, 인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윤석열도 이제 그렇고, 그래서 트럼프 때는 사실 김정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좋게 이야기를 많이 해서 트럼프가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김정은이 저거 아주 나쁜 사람인데, 아주 멋있는 사람이다 그러고 이러니까 외교적으로 그렇게 말한다 그러지만은 외교라는 게 이게 무서운 힘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김정은이를 완전히 띄워가지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 3번 정상회담했어요. 세계에서 정상 중에 제일 많이 만났어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네. 실제적인 거를 행동을 봐야 되는 말보다도. 근데 저 트럼프가 들어오자마자 제일 이걸 소위 우리말로 저 하면은 연맥이고 강압적으로 나온 게 김정은인데, 맥시멈 프레셔를 갖다가 해갖고 점점 더 그다 했지 느슨하게 해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그게 뭐냐? 링컨이 남북전쟁 나면서 썸토유스에서 폭격을 받았잖아요. 네. 며칠 있다가 한 게 그 해안 봉쇄입니다. 남부 멕시코만이 뭐 걸프어기로 했다 전부 다 봉쇄를 해버렸어요. 네. 그거 봉쇄를 해갖고 목화 수출을 막아버린 건데, 그걸 다 막지는 못해서도 최대한도로 해갖고 미국 해군을 갖다 동원해서 프레셔를 넣었는데, 트럼프가 비즈니스만을 하네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제일 시진핑이 무서운 게 트럼프입니다. 그 테리프 그 관세 매기고 오면은 그냥 왕창 손해를 끼치니까 지금까지도 트럼프는 주장을 하는 게 돈으로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놔야 된다. 그게 김정은이한테 해갖고 김정은이가 지금도 죽을 지경인 게, 돈이 안 들어와. 돈이 독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안 들어오는데, 그걸 갖다가 제일 철저하게 한 게 누구냐?
트럼프예요. 바이든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한 가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원비어 사건이라든지 그 외에 그 미국 시민권자들이 이제 왔을 때 그 한 트럼프 대통령의 한 행동, 그걸 좀 구체해 주시면 트럼프가 좀 새벽 1시도 좋고 2시도 좋고 북한에서 그거 안 풀어주면 더 세게 내가 저거 할 거야. 그러니까 정은이가 무서워서 보내줬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갖다 맞으려고 부부가 트럼프하고 멜라니가 새벽 1시 2시에 앤드루스 에어포스에 나가서 타랍에 올라가 갖고 그 사람들을 환영을 했어요. 그거 조금 아까 내가 그 말씀하신 거는 문 선생한테 어제 오늘 그 여러 가지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얘기를 해준 건데 오토 원비어 있잖아요. 아들이 가서 죽었어요. 네. 사인 하나 걔가 이 바보가 어린애니까 그냥 수보니어처럼 뜯어서 주머니에 넣고 이제 가려고. He was a tourist. 관광객인데. 관계 잘못이지만 하여튼. 그런데 그걸 갖다 고문을 해갖고 완전히 죽은 아이를 갖다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가, 엄마가 끔찍하잖아. 아들이 와서 식물인간이 돼서 며칠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그 김정은의 돈을 갖다가 미국 연방 재판관한테 갖고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이겼어요. 소송을. 그러면 연방 내에 있는 김정은이 돈은 몽땅 원비어 어로 원비어한테 갈 수가 있다고. 그래 내가 어떤 기회에 그 원비어 어머니를 만났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연락 꼭 지내고 어떻게 되는가 하자. 그 여자가 여전번에 그 정은이 돈을 어떻게 이제 찾았지. 희한하게. 재무부가 잘해요, 그걸. 미국 재무부가. 전에도, 그거 기억나세요? 지사님하고 걸적의 일인데, DBA, 델타 방코 델타죠, BDF. 그거 돈을 찾은 걸 갖다가 내가 힐이라고 부르는 그 친구가 러시아까지 가서 그걸 찾아서 정일한테 줬다고. 도로. 그게 2,500만 불인가 그랬어. 근데 요번에 2,500만 불 정은이 돈을 갖다가 오토 원비어 부모한테 줬어요. 네. 부모가 이제 이건 북한 인권에 써야 된다. 그래, 그 두 분이 북한 인권의 중요성, 제일 기본이 그거다는 자식을 잃으면서 철저하게 느낀 거라고.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을 보면은, 이걸로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다. 뭐가지를 줘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얘기하면 정책 얘기가 되니까. 그런데, he's not doing wrong.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오늘 밤 0시가 지나면은 오늘 밤 12시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리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꼭 이제 북한 인권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두 분이 한 말씀씩 하시고 마치도록 하죠. 네. 먼저 하죠. 이제 뭐 과거 문재인 정권하고는 뭐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고 또 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생각을 그동안 탈북자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좀 인식을 좀 가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가장 큰 정부의 정책이 우리 남신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북한 인권을 알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가장 첩경이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첫 번째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바로 링컨 정신. 링컨이 자국민 흑인 노예들 해방 250만 명 해방시키기 위해서 60만 명이 희생됐거든요. 네. 근데 자국민 우리 같은 민족인데 저렇게 2천만이 노예보다도 못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힘들게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 전쟁이라도 하고
싸우자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게 이제 우리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시면서 겪은 그 남신호 선생님의 그 생각인데, 뭐 저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된다. 여러 가지 뭐 국내 문제는 뭐 많고 많은데, 그거보다도 내 국민이 2천만이 저 희생당하고 있는데 모르는 채 하면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 20몇 년 전에 제가 예언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한 말이 완전히 적중을 해요. 무슨 말이냐? 링컨이 한 건데, 우리가 노예들한테 자유를 찾아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보면은 끝으로 보면은 자유인들의 자유를 갖다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 네. 그런데 그걸 해서 링컨이 미국을 갖다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쭉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정은이가 문턱에 와 있어요. 네. 지사님 말씀하셨잖아. 저 문재인이가 되니까 우리 이제 정은이 내려온다고. 네. 환영하자고. 위인맞이 환영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 지경이 됐는데도 국민들이 무감시나다고. 무관심이 아니라 프레카드를 붙이고 위인맞이를 한다니까. 글쎄요. 관심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탈북자 환영한다는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북한 인권을 갖다가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외면을 하면은 나라는 망해요. 당위성이 없어진다고. 망하다가 이제 지금 다시 투표로 또 다시 살아나고 있잖아요. 아이, 없어.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마침 이제 국내에 들어오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탈북자들이 오지도 안 하고 외국에서 오지도 안 하고 국내에 있는 탈북자들도 잘 안 모이다가 이번에 이제 박상학 회장이 이제 윤석열 사진을 해가지고 이제 북한에 보냈더라고요. 네. 며칠 전에. 그래서 이번에 큰일 났어. 내일 취임식에 박상학 회장이 초대를 받았어요. 네. 아주 잘 됐다고 보는데 박상학 회장도 잘 아시잖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어제 만났어요. 네, 만나셨어요. 고맙게도 비행장에 문 선생하고 같이 나왔고, 네, 별 볼일 없는 사람 미국에서 그냥 왔는데 박 대표는 나이가 내 아이들 또래니까 지난 20몇 년 풍선 날리고 리프렛 날리고 부시 대통령 만날 적에도 내가 같이 갔고, 오슬로 가서 상 받을 때도 같이 갔고, 그러니까 형제라기보다도 아들 큰아들처럼 됐는데 박 대표가 이 북한 인권을 갖다가 자기 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행동을 한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장난도 아니고 이거 공짜로 되는 게 없다고. 네, 목을 갖다가 이 목숨을 갖다 내놓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박상학이한테 그 각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느껴요. 그래, 나는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별명을 붙여줬는데 박상학이한테 불떡이라고. 네. 그 조자룡이 일신이 전부 다가 다 안 받고 없다고 유비가 얘기한 식으로. 네. 불을 보면은 상학이는 불을 보면 참질 못해.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렇게 와서 파이어볼이라고 불떡이라고 짓고 미국 말로는 파이어볼이라고 줬어요. 네. 파이어볼을 보면은 다들 너무 반가워요. 네. 프리덤 파이터 자유투사 왔다고.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이나마 미국에서 동지들, 워싱턴 동지들, 뉴욕 동지들, 그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지금 북한 인권은 구체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 건 박상학이다. 불떡이다. 그러니까 우리 도와주자. 그래서 몇 편이라도 모이면은 도와주고. 그리고 항상 결과물이 있거든. 네. 요번에 100만 장 나는 게 네. 이 진짜 볼이 몇십 년 흉년에 그게 돼요. 해보셔서 지사님도 아시고 문 선생은 더 잘 알고 저도 힘드는데 그런 거 할 땐 정말 가슴이 먹먹해. 네.
저희 큰일을 했구나. 하여튼 박상학 회장이 지금 큰일을 해가지고 지금 일단은 전단을 보냈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이 전단법도 대북 전단 금지법도 고쳐야 되고 뭐 할 일이 아주 많아요. 많은데 지금 이제 미국은 요즘에 보면은 북한 인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좀 관심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그거를 갖다가 뭐 저는, 이슈가 없는 거지, 핫 이슈가. 트럼프가 김정은이 이놈, 나쁜 놈하고 할 적에 편지를 갖다가 많이 보냈는데, 네. 근데 미국도 정치 상황이 저렇게 돼서, 상당히 좌절을 느끼고 있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지사님, 네. 한마디 합시다. 절대로 거짓으로 거짓과 싸울 수가 없어요. 네. 또 부정으로 거짓과 싸울 수가 없어요. 네. 깨끗해야 돼요, 우선. 네. 링컨이 제일 살점이 뭐냐? 어네스티브예요. 네. 워싱턴이 살점이 뭐냐? 어네스트 워싱턴이에요. 네. 체리 추리 끊은 다음에 아버지가 저건 누가 뵀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의도 터질 거 알면서도 내가 뵀습니다. 링컨이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의도 터지면서도 밭을 갈고 이걸 책을 읽고 그런 거. 그게 돈보다는 책이 중요하고 책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게 스스로 쭉 깨친 과정이라고. 네. 그래서 요새는 그 얘기를 갖다 꼭 내가 끼는데 링컨이 암살당한 다음에 그 속에서 링컨 대통령 월급이 2장이 나왔어요. 캐시를 안 하고. 그렇게 돈에 무관심할 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메리가 아주 물건 사는 걸 좋아해서 바가지를 많이 긁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돈보다는 전쟁이 중요하고 전쟁을 해갖고 인권을 해갖고 미국을 다시 살려야 된다 그거였었거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들리는 소리면 다 부정이란 말이야. 근데 부정 안 저지르는 사람들은 구박을 하고 잡아가놓고 김문수도 몇 년을 갖다 감방 가서 살았고. 그러니까 지금 링컨은 링컨 1, 2 두 권을 번역하셨죠? 남 선생님. 아니요, 5권 번역. 링컨 5권이 되나? 1, 2권하고 1, 2, 3권하고 해서 전부 다 5부를 갖다 번역. 1, 2, 3권은 딴 거예요? 그건 대통령 링컨. 대통령 링컨 1, 2, 3이고 네. 그냥 그 전에 1, 2, 2권은 링컨 5권이네요. 네. 5권 링컨이 지금 국내에서 이제 발간이 되는데 저도 지금 3권은 몰랐네. 그러면은 그게 좀 뭐 판매가 좀 되고 이랬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소개 한번 해주시죠. 링컨에 대해서. 네, 이제는 인쇄하는 거는 끝났지만은 꽤 팔렸어요. 네. 1, 2, 3권 거는 고비달이 쓴 건데, 네. 고비달이 미국 역사를, 처음부터 해가고 끝까지 소설체로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읽으면 우선 재미가 있어. 소설이니까. 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굉장히 링컨을 갖다가 연구를 갖다가 죽기 살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고비달이. 네. 그 사람이 완전히 뭐 공화당이나 이 보수주의자가 아닌데도 링컨 인간에 대해서 아주 감격을 해갖고 그냥 그걸 썼어. 네. 근데 그거를 갖다 번역을 끝나고 나니까 그거는 대통령 시절 그 전쟁, 남북전쟁 하던 거만 커버를 해요. 네. 그 전에 사람도 물론 나오지만은. 그래서 제가 고비달의 자문을 했던 역사가, 네. 그 사람이, 데이빗 도널드인데, 도널드 교수가 쓴 그 링컨 전기가 있어요. 풀 전기. From Birth to Assassination. 그걸 2번째 했어요. 그거는 1, 2권으로 나왔어요. 네. 그런데, 그거는 아직도, available, 살 수가 있는 건데. 아무튼 저는, 영어를 하면은 원문을 읽으시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은, 내가 조력이지만은 이제, 열심히 제가 12년 걸려서 했어요. 네. 번역을. 네.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은 우리나라를 살리는 방법이 나온다. 네. 우리나라 살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북한 인권이에요.
북한의 2천만 노예를 갖다 해방시키지 않으면은 남쪽에서 혼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게 남아나질 않아. 그 자유인들의 자유를 갖다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남북전쟁을 한 거예요, 링컨이. 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링컨 협회 회원이시죠? 네. 네, 그래서 미국 링컨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승만 책을 내도 안 팔리고 박정희 책을 내면 조금 이승만보다는 조금 더 팔려요. 그 박근혜 책은 지난번에 좀 팔렸는데 네. 그러나 조국이 책보다는 또 안 팔려. 네. 그래서 이 한국의 이제 딱 한국의 우파들이 책도 안 보고 뭐 영화도 우파 영화는 잘 안 보고. 네. 근데 이제 좌파들은 이거는 영화도 보고 많이 보고 뭐 또 책도 많이 봐요. 미국도 비슷하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희한한 사람으로 능력이 있으니까 제일 지금 지난 탄핵 정국이니 모든 거 보면은 미국도 탄핵 정국이고 한국도 탄핵 정국이 있었는데 이 악마처럼 이걸 갖다 사람들을 갖다가 데리고선 뭐 나쁜 짓을 한 게 뭐냐? 네. 찌라시 올려놓고 저거예요. 완전히 눈과 귀와 모든 걸 가리고 그래서 멀쩡한 대통령을 갖다가 아주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탄핵을 해버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CNN이다, 뭐 MSNBC다, 뉴욕 타임스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제가 죽자고 읽어대니까 그걸 갖다가 압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젊은 세대든지 그거 거짓말이다 그러면은 걔네들이 안 믿어. 24시간 계속 들으니까 언론을 갖다 바꿔야 되는데 트럼프가 돈이 있어요. 네. 그걸로 해서 요번에 이제 추로스라는 거, 네. 네트워크 그거 이름을 갖다가 진실이라고 매겼다고. 네. 그러고 거기에 사장을 갖다가 뉴넷이라고 내가 보기에는 연방국회 하원 중에서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네. 옳은 걸 갖다 부르짖어도 조직력이 있고 자금을 쓸 줄 아는데 뉴넷이가 그걸 맡아서 시작했어요 지금. 그리고 돈 있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440억 불을 주고 트위터를 사버렸어요. 네. 근데 그게 들어보면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네. 현직 대통령을 트위터가 쫓아내버렸다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갖다가 끊어버린 거라고요. 그거는 완전히 빅텍의 행보거든. 네. 근데 여기서도 그게 지금 오는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남북전쟁처럼 60만이 죽어갖고선 미국이 뒤집혔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고 지사님이 리드를 하시고 그래갖고 인권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러고 얼마나 그동안에 많은 죄를 졌나. 사람들이 그걸 자아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정권이 바뀌고 큰 전환기에 와 있는데 북한이 이제 이런 때를 맞이해서 바이든도 오고 윤석열 취임하고 이러니까 이제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 미사일도 발사하고 지금 핵폭탄 작은 소형의 핵폭탄 실험을 또 7차 핵실험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밤 12시부터 취임하고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미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미국이 두 개의 미국이 있습니다. 보수 공화당의 미국이 있고 진보 소위 진보 민주당 그 미국이 있는데 그 두 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봐야 되는데 한국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김대중 노무현이냐 한국을 갖다 한강의 기적으로 해갖고선 갑자기 못 살던 보릿고개에 있던 나라를 갖다가 건너뛰어 갖고선 지금은
정말 믿을 수가 없게 미국에서 현대를 팔고 삼성을 팔고 LG를 팔고 그래갖고선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2등 국가예요. 네. 제가 미국에서 50몇 년을 사는 거 아니에요? 68년에 갔으니까. 네. 이렇게까지 변하고 이게 된다는 거는, every time, it gave me a thrill. 아주 그냥 희열을 느꼈다고. 네. 야, 이제 우리나라도 먹고 살게 되고, 또 자동차도 팔고, 다음에. 내 현대차를 갖다가 6대를 탔어요. 네. 미국에서. 네. 그런데 그런 자긍심, 모든 걸 갖다가 다시 찾으려면은 시간도 걸려야 되고, 희생도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능성이라는 건, 전에 지도자들이 다 보여줬습니다. 네. 이승만 박사가 똥찌개, 지구 날르는 이 나라에 와갖고, 우리는 기독교 국가다. 우선, 독립을 이제 한다. 네. 그러니까, 메가더가 너무, 좋아갖고선 내가 도와준다. 네. 건국부터 6.25 때 하고, 나중까지 다 계속 도와줬단 말이에요, 미국이. 네. 미국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도와줘요. 네. 열심히 안 해? 그럼 필리핀 꼴이 된다고. 우크라이나 요즘 열심히 싸우니까 뭐 미국이 좀 많이 도와주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뭐 굉장히 복잡해요. 예. 사정이. 예. 자, JC 주부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10,000원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저녁 제가 쏘겠습니다. 네. 그거는 절대로 제가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문국관 선생님 이제 오늘 남신우 선생님도 모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사 말씀 하시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남 선생님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늘 존경하는 것이, 이런 분 한 분이 계셨구나. 이런 분이, 이 미국의 우리 교포가 뭐 얼마나 됩니까? 지금 대략 얼마나 됩니까? 미국. 250만? 250만? 250만 가운데 한 분이라도 계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일이 한 사람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게 희망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이 다 하면 뭐 벌써 뭐 일이 끝났죠. 그래서 시작은 하나부터, 그렇죠. 한 사람부터, 그런 면에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남 사장님. 북한 인권도 한 사람부터. 여보 나와서는 문 선생이 이제 계속 이제 건강하시고 계속 about time change your name. 네. 그런데 문 선생이 저를 보고 김문수라는 분을 갖다 꼭 만나라. 그래서 제가 찾아간 거예요. 부천을 갔다가. 네. 그래서 지사님을 만나고 그러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문 선생이 이거 해라 그러면 그거 하고 저거 해라 하면 저거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사님 정말 그동안 도와주신 것보다 리드를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 네. we will go together. 네. 우리 함께 가고 북한 인권으로 나라 살리는 날을 봐야죠.